자신을 진정으로 추구하라. 남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꿈, 친구들의 기준,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은 때때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실현은 외부의 기대를 따르는 데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열정과 가치관을 따라 걸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생각의 틀, 즉 마인드셋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고방식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어려움조차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시작점으로 삼으세요. 저의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 75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한때 매일 밤 3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습관 하나를 바꾼 이후로는 밤중에 단 한 번만 깨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방법은 바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TV를 보며 다리를 소파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쿠션을 다리 아래에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20분, 30분만 이렇게 해주면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심장이나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시작점으로 삼으세요. 저의 진료실을 찾는 환자 중 75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한때 매일 밤 3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습관 하나를 바꾼 이후로는 밤중에 단 한 번만 깨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방법은 바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TV를 보며 다리를 소파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쿠션을 다리 아래에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22, 30분만 이렇게 해주면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심장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 밤사이 만들어지는 소변 양이 줄어들고 따라서 밤중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잠들기 전 반드시 한 번 더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입니다. 아직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굳이 가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가셔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방광에 조금이라도 소변이 남아있다면 모두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소변이 안 마려워서 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밤중에 깨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광에 소량의 소변만 있어도 밤사이 추가로 생성된 소변과 합쳐져 곧 방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많든 적든 자기 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행동 자체가 야간요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잠들기 전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몸이 그에 맞게 적응해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됩니다. 또한 화장실을 갈 때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방광이 완전히 비워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서둘러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천천히 끝까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에는 바로 수면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은 꼭 끊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우리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소변 생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밤에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핸드폰은 침대 옆에 두지도 마세요. 네 번째 팁은 밤중에 자다 깼을 때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는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다 깨면 조건반사처럼 화장실을 가는데 이 습관이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방광이 꽉 찼을까? 참을 수 없는 느낌일까?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다면 다시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밤에 깨는 이유가 방광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면 유지 장애나 나이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음 5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자제하세요. 다리를 올려놓는 자세를 취하세요. 잠들기 전 반드시 한 번 더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을 끊으세요. 밤중에 깼을 때 즉시 화장실을 가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들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러나 드물게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두 번은 컨디션이나 당일 수분 섭취량에 따라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음 5가지를 실천해보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자제하세요. 다리를 올려놓는 자세를 취하세요. 잠들기 전 반드시 한 번 더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을 끊으세요. 밤중에 깼을 때 즉시 화장실을 가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들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러나 드물게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두 번은 컨디션이나 당일 수분 섭취량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그런다면 몸 안의 생활 습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낮에도 소변 관련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요일을 참기 어렵거나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요실금이 시작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야간요가 아닙니다. 방광, 전립선, 신장, 심장 등 몸 어딘가에서 분명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야간에 몸이 붓기 시작했다면 절대 늦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종아리, 발목, 얼굴이 붓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손등이 부어있다면 신장 기능 저하 등의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잘 붓는 거죠 라며 스스로 위로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이상 신호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할까요? 우선 배뇨일지를 작성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방광과 전립선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도 함께 살펴봅니다. 검사 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지만 이를 미루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이상은 초기라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만 늦어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한번 망가진 콩팥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을 일찍 발견했을 때와 늦게 발견했을 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금 불편한데 참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 몸의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제가 직접 진찰하기 전에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헷갈리신다면 차라리 한 번 더 병원에 가보는 것이 낫습니다. 건강검진처럼 미리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오히려 큰 병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서 계십니다. 계속 깊은 잠 없이 밤을 지새울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편안한 숙면을 되찾을 것인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물 안 마시기, 다리 올려두기, 자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건강을, 가족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중에서 딱 하나. 오늘 당장 시작할 방법을 정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안 마시기 시작합니다. 또는 오늘부터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건강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댓글창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저희의 경험과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